디시전 트리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속성을 분리한다고 했잖아요. 그죠? 이 속성을 어떤 시험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자, 이게 명목형 변수일 때 그러니까 명목형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적는 거예요. 차 타입이 패밀리카냐, 스포츠카냐, 럭셔리카냐 이렇게 각각 서로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객체들이죠. 그죠? 구분 객체들이죠.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세 개로 이상 나누면 다중분할이라고 불러요. 다중분할. 명목형 변수여서. 그러지 말고 두 개로 나누자. 이진분할. 자, 자동차 종류는 스포츠카와 럭셔리카는 묶고 패밀리카는 따로 묶자. 왜냐? 이거는 사람이 많이 타고 이거는 사람이 적게 타니까. 뭐 나름의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나 또는 아니다. 스포츠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거는 뭐 고성능이니까 스포츠카로 하고 패밀리카와 럭셔리카를 하나를 묶자.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. 이럴 때 두 개로 이 가지가 두 개 있는 거 이건 이진분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진분할.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이제 그 분석가의 몫이에요. 판단의 몫이에요. 다음은 서열형 변수. 서열형은 작거나 중간 크기, 큰 크기 이렇게 서열 있죠. 그죠? 작다, 중간, 크다 서열 있잖아요. 그죠? 이 사이즈에서 이런 것들을 서열형 변수라고 해요. 그럴 때 이걸 이진 변수로 나눴죠. 그죠? 스몰, 미디엄을 묶고 라지를 묶고 또는 미디엄, 라지를 묶고 스몰을 묶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근데 서열 변수 때 스몰과 라지를 묶고 미디엄을 묶으면 이게 서열적 특성이 위배되죠.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서열형 변수일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. 다음에 연속형 변수요. 연속 변수는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쭉 이렇게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온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너무 많잖아요, 데이터가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서열형 속성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을 이산화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10도에서 30도까지, 30도에서 60도까지, 60도에서 100도까지 물 끓는 온도, 물의 온도를 이렇게 나눠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면 다중분할, 두 군데로 나누면 50도를 기준으로 아니 또는 0도를 기준으로 왼쪽, 오른쪽 나누면 이진분할 이렇게 하는 것들 이산화라고 합니다. 디스크리터라이제이션, 타이제이션, 이산화라고 불러요. 그런 이산화인데 만약에 이걸 이진으로 나눈다. 그럼 이진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나누는 분기점을 정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때 가능한 모든 분할 위치를 고려해서 최선 위치를 선택해야 된다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물의 온도가 0도부터 100도까지가 있는데 어떤 그 온도에 따른 물체의 결격값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이 막 달라요. 근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38도쯤에서 딱 분할이 돼. 예를 들면은 뭐 어, 토요일이라든가 우리 항온 동물들은 뭐 30 몇 도 이상이면 항온 동물이더라. 아니면 몇 도 이하면 이 동물들은 그 저기 파충류와 같은 냉혈 동물이더라. 뭐 이런 나누는 그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데 최선 위치 선택을 해야 된다. 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나옵니다. 자, 봅시다. 어떤 그 데이터가 있어요. 클래스가 0인 데이터가 10개가 있고 클래스가 1인 데이터가 10개가 있어요. 각각 다른 속성이 10개씩 다 가지고 있어. 근데 이거를 어, C라는 객체와 C0라는 객체와 C1이라는 객체를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사람을 봅시다. 이 사람의 그룹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? yes, no로 했더니 죄송합니다. C1, C2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저기 이게 그거예요. 클래스예요.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클래스. 제로에 해당되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람,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는 yes를 하는 부분이 6개가 있고 6명이고 C1인 게 4명이에요. 또 no를 했더니 C0에 4개고 C1에 6개가 있어요. 뭔가 모르게 좀 골고루 분산이 돼 있죠. 근데 이거를 자동차 타입으로 해서 나눴더니 패밀리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대 3, 뭐 8대 0, 스포츠카는 8대 0, 그 다음에 럭셔리카는 1대 7로 나눠줬어요. 뭔지 모르게 좀 뭐 구분이 되는 것 같죠, 그죠? 학생 아이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
1대1, 1대0, 0대1, 1대 0대1 뭐 이런 식으로 쭉 너무나 많은 그 노드가 생기면서 이게 분류가 돼요. 자,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어느 것이 최적의 분할이 될까요? 그렇죠. 이겁니다, 이거. 가운데 있는 거. 뭔가 특성이 다른 것들을 분리를 해냈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.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. 우리가 이 카 타입을 넣을 것이다. 그리고 이 3개의 노드로 분할할 것이다.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이건 이제 불순 척도를 가지고 분할을 하는데 이 5대5로 섞여 있어요. 5대5로. 이 의미는 무엇이냐? 순도. 순도는 순수한 점도잖아요. 그죠? 이 통 안에 5대5면은 두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. 완전히 다 섞여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불순도가 높다. 거꾸로 순도가 낮다. 어, 뭐 표현을 여기서 불순도라고 우리가 여기서 쓰다 보니까 높은 불순도라고 하면 사실 반대로 낮은 순도입니다. 반대로 이거는 한쪽에 몰려 있어요. C0가 주로 C0가 속성을 가진 그 클래스가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. 이게. 전부 yes, 9개는 yes, 1개는 no 이런 상태예요. 매우 순도가 높아요. 그죠? C0만 다 있으면 완전히 100% 순도인데 한 개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순도가 높아. 그럼 거꾸로 낮은 불순도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낮은 불순도를 가지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. 그럼 이 불순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.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? 이 세 가지 지수들을 사용합니다. 지니 지수. 지니 지수는 이런 형태로 계산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. 엔트로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. 또는 분류 오류로 계산하게 돼요. 이 값은 뭐 0에서 0.5, 0에서 1,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숫자가 낮은 게 굉장히 낮은 불순도를 가지고 좋은 모델이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봅시다. 처음에 데이터가 그냥 모여 있어요. 그래서 분할 전에 불순도를 M1으로, M0로 봤어요. 이게 불순도예요. 불순도 앞에 세 가지 방법, 뭐 진위 개수, 엔트로피 개수, 또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값이 나올 텐데 이걸 M0라고 해요. 먼저 A 속성을 가지고 분할을 했어요. 그때 이 나온 값은 나눠진 이 각각의 개수예요. N10, 노드 N1에 대해서 노드 N1이 0, 노드 N2 1가 된 그 불순도를 M1이라고 이 노드 2에 의해서 나눠진 이 불순도를 M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가중평균치를 구하는 거예요. 이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. 이 두 개의 각각의 불순도가 나왔으니까 그 불순도를 합친 값을 가지고, 합친 게 아니죠. 가중평균한 값을 가지고 이, 분류의, 어떤 잘 됐다, 안 됐다,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. B로 나눴을 경우엔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불순도의 감소량, 이 불순도가 있잖아요. 그죠? 이 불순도가 높은 거를 얼마큼 많이 감소시켰느냐. 얼마큼 많이 감소시켰느냐. 감소량은 개인, 획득량은 M0에서, 불순도에서 이 가중평균대 값을 빼서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어요. 그죠? 이 불순도가 이게 낮다. 그러면은 이게 커지겠죠. 그죠? 그러면은 이게 잘 만든 모델이 된다. 이쪽이. 이렇게 된다. 개념적으로. 자, 봅시다.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진위 개수를 활용해가지고 최적 분할 선택 척도를 만들어 보겠어요. 진위 개수는 이렇게 써요. 1 빼기 서메이션 j p의 t분의 j의 제곱. 봅시다. C1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합쳤을 때 6개잖아요. t는 이거 더하기 이거야. 2개. j는 해당되는 1개. 6분의 0. 그죠? 그래서 진위 개수 p의 제로고
진위계수 P에 C2는 6이에요. 그래서 합친 6에서 6분의 6이니까 1이야. 그래서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? 1 빼기 첫 번째 거 0제곱 빼기 두 번째 거 1제곱 하면 0이죠. 0. 그렇죠? 불순도가 매우 낮다. 매우 잘 분리된 모형이다. 불순도가 매우 낮다. 그죠? 1. 조금 더 올라갔어요. 그죠? 이건 약간 순도가 좀 떨어졌죠. 그죠? 불순도가 조금 높아졌죠. 그죠? 이 앞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분의 1, 5분의 6, 우리 각각 계산하면 0.278. 그래서 상당히 낮은 숫자이다. 2, 4. 이건 좀 더 올라왔죠. 그죠? 조금 더 불순도가 높아졌겠죠. 그죠?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0.444. 조금 더 높아졌다.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이 불순도가 가장 낮은 모델이다. 자,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. 이 최초의 그 페런트,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순도는 진위계수 0.5면은 완전 불순한 거예요. 불순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. 가장 맥시멈치예요. 그래서 B로 스플릿을 해봤어요. 나눠봤어. 나눴더니 N1 노드와 N2 노드 나눠졌어요. 그 N1 노드에서는 5, 2로 나눠지고 N2 노드에서는 1, 4로 나눠졌어요. 이거를 아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계산했을 때는 0.3333이 나온다. 어떻게 계산됐냐? N1의 노드는 1 빼기 2개니까 7분의 5, 그죠? N2는, 여기, 7분의 5, 7분의 2 빼서 0.408, N1에 대해서는. N2에 대한 진위 계수는 5분의 1 빼기 4분의 5 하면 0.32. 여기가 훨씬 더 잘 분리가 된 거죠, 그죠? 그 두 개를 가중합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가중합산한다는 것은 이 전체가 몇 개예요? 12개죠, 그죠? 12개 중에서 N1, N2 합친 게 12개예요, 그죠? 12개 중에서 N1에 해당되는 개수 7. 12분의 7 곱하기 0.408. 그 다음에 12분의 5 곱하기 0.32. 이게 가중평균이라는 거예요. 그렇겠죠. N1에 포함된 게 많고 N2에 포함된 게 조금 적으니까 많이 포함된 게 많이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,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 전체 B로 나눈 모델의 진위 계수는 0.371이다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자, 봅시다. 아까 자동차 타입에 따라서 패밀리카, 스포츠카, 럭셔리카로 다중분할한 게 있었고, 이중분할한 게 있었어요. 이렇게. 자, 어떤 게 잘 분할한 게 되죠? 여기서 봤을 때. 그렇죠? 이 다중분할이죠. 그죠? 다중분할.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으니까. 그리고, 아까 리펀드 상태, 결혼 상태, 또, 연봉 상태, 연봉 정도, 그 정도에 따라서 치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,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것을 이 인컴 텍스 인컴, 그러니까 연봉을 기준으로 쭉 나눠가지고 예스 노를 나눠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. 예스 노가.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구간을 만들었잖아요, 그죠? 범주형으로 이산화시켜서 나눴을 때 이걸 가지고 GD 개수를 계산해 보니까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. 55를 기점으로 나누니까 0.420. 쭉쭉쭉쭉쭉 값이 있어요. 근데 어떤 값이 제일 낮아요? 연봉 97을 기준으로 예스 노를 나눠봤더니 0.3. 이 제일 낮은 개수가 나온다. 만약에 이 연봉을 기준으로 분할 지점을 나눈다면 97을 가지고 나누면 된다.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분할수에 대해 보정값이 있는데 이걸 더하면 이 모양은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엔트로피 개수, 진위 개수에 대한 엔트로피 개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건 0.5. 그치? 0.5라는 거는 가장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많이 섞여 있는 거고 이쪽 1쪽으로 1대 0, 0대 1 이런 식으로 되면 엔트로피 개수는 이렇게 그려진다. 엔트로피 개수는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진위 개수는 0.5에서 0까지 값을, 그 다음에 이 값은 마찬가지 0.5에서 0의 값을 가지지만 요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그린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.